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1조 원이라는 돈, 이게 배 한 척이 수명 다할 때까지 굴뚝으로 그냥 태워버리는 기름값입니다. 배 한 척 가격이 1,500억인데 기름값이 1조 원이라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이 1조 원어치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배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해운업계의 거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는 인류가 배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가장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배가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세상.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전 세계 해운사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왜 전 세계 해운사 사장님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로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아주 쉽게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라고 하죠. 하지만 해운사 사장님들에게 진짜 무서운 건 당장 오르는 기름값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유럽과 국제사회가 새로 만든 탄소 비용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2026년 지금 유럽은 배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한 톨마다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냥 배를 바다에 띄우고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새나가는 구조입니다. 2050년이 되면 탄소를 내뿜는 배는 아예 바다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기세거든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연료를 좀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기름 없이 30년을 가는 배라는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던진 겁니다. 원자력을 배에 싣는다고?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돈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운사 재무팀 박 부장의 엑셀 시트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을 사서 25년 동안 굴린다고 칩시다. 배값은 처음 살 때 한 1,500억 원 정도 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배를 물에 띄우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배가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 아시나요? 운항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초대형 선박은 하루에 무려 200톤의 기름을 태웁니다. 1년에 300일만 바다에 떠 있어도 기름값으로만 수백억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걸 25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으로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이 굴뚝 연기로 사라집니다. 배값의 7배가 넘는 돈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탄소 세금 붙죠. 대출이자 나가죠. 정비비 들죠. 다 합치면 배 한 척에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드는 소형 원자로, 즉 SMR 배는 어떨까요? 처음 살 때는 4천억 원으로 일반 배보다 2.5배나 비쌉니다. 세상에 배 한 척에 4천억? 이라면 놀라시겠지만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배는 연료비가 25년 내내 거의 0원입니다. 해결료 한번 넣으면 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냥 가거든요. 중간에 한번 교체한다 쳐도 기름값에 비하면 껌값 수준입니다. 탄소세금요? 연기가 안 나는데 낼 필요가 없죠. 결국 25년 총 비용을 따져보니 4,300억 원이면 끝납니다. 기름배를 탈 때보다 무려 8천억 원을 아끼는 겁니다. 배 한 척당 8천억 원이면 배가 10척이면 8조 원입니다. 전 세계 큰 손들이 왜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안전일 겁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 나면 어떡해? 원자로가 터지면 큰일이잖아 라는 걱정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온 카드가 바로 피동형 안전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원자로는 전기가 끊기면 냉각수를 못 돌려서 뜨거워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SMR은 전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중력에 의해 냉각수가 알아서 흐르고 자연적으로 열을 식히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물리법칙에 따라 스스로 안전하게 잠듭니다. 한마디로 사고가 나고 싶어도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게다가 원자로 크기는 또 얼마나 작아졌는지 아세요? 예전 원자로는 건물만 했지만 지금은 컨테이너 몇 개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이걸 배 깊숙한 곳에 꽁꽁 싸매서 넣으면 방사선 걱정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름값이 쌌고 이런 기술이 없어서 포기했지만 이제는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기술은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배만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 없이는 자동차 운전도 못하죠? 배는 더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는 항구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고 한 번에 수조 원이 날아가는 바다 위에서 보험사의 허락은 절대적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히 배를 짓는 걸 넘어서 전 세계 보험사와 은행들이 이 정도면 안전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전의 표준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낸 개념 설계 승인이라는 건 전 세계가 한국의 설계 방식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업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70년대에 정주영 회장님이 500원짜리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던 그 눈물겨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가 400년 전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배짱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며 하나하나 천천히 만들 때 우리나라는 거대한 블록을 육지에서 미리 만들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블록 공법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속도가 2배나 빨랐거든요. 그렇게 불가능을 3번이나 깼던 대한민국이 이제 4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더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자로를 만들고 안전 시스템을 짜고 그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전용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대한 원자력 선박 생태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30년에 첫 번째 한국형 원자력 상선이 물에 뜨는 그날,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탄소 세금 때문에 벌벌 떨던 해운사들은 한국 배를 타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선박은 해운업이 가진 모든 고민, 즉 연료기, 탄소 규제, 환율 불안을 단번에 지워버리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1년 후 혹은 5년 후에 오늘의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조선업의 흐름을 공부해 둘 걸 이라며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았지 라며 안도하실 건가요? 배는 단순히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과 거대한 돈의 흐름을 타고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그 규칙의 지배자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기술이 좋다는 국뽕을 넘어서 우리 삶과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이 거대한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날카로운 안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안목이 미래의 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